자, 준비되셨죠? 페이지 82쪽 기단과 날씨에 대한 내용부터 소개하겠습니다. 82쪽에서 한게요. 82쪽이와 첫 번째 기단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죠. 기자는 공기를 뜻하여 단은 뭐죠? 단. 단체할 때 그치, 단체, 모임 하는 거죠. 공기 덩어리 이거 되겠죠. 별이 여러 개 모일 때 뭐라 불러? 성단. 공기가 모여 있대요. 이 공기가 모여 있는데 얘네들은 기온이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게 뭐하다? 비슷한 공기들이 한 덩어리로 몰려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기단 시험 내기가 정말 좋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위쪽이면 차가워요, 한랭해요. 아래쪽이면 따뜻하죠, 온난하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쪽, 왼쪽입니다. 여기는 대륙의 건조하고 동쪽이면 태양의 습해요. 시험 내기 얼마나 좋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으로 가도요, 서쪽으로 가도요, 남쪽으로 가도요, 북쪽으로 가도요. 다 건조하고 다 기온 높아요. 여기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시험 내기가 정말 좋네요. 자, 그래서 이쪽 기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베리아 계단입니다. 한랭하고요. 건조해요. 건조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 공기네요. 이놈은 5호 시크의 기단으로 하겠습니다. 얘는 한랭한데요. 습해요. 예, 습하죠. 습, 정도 습하겠습니다. 여기는 양적 기단입니다. 온난하고요. 건조해요. 그렇죠. 어선 강인데요 하지만 바다에 비하면 강은 건조하죠. 경계 없습니다. 건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이요? 태평양이. 태평양 비단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온난 정도 수준을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온 습이라는 것도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습하겠습니다. 그 외에 적도기단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만은 웬만하면 뭐 무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힘의 계단 언제 힘을 쓸까요? 겨울. 예, 당연히 겨울철이죠. 네. 대표적 특징 한파, 추워요. 폭설 추워요. 이런 거 들어가야 되겠죠? 예, 한파가 추울 한자잖아. 오직에 대한 언제 힘을 쓸까요? 초여름이요. 초여름과 초여름. 늦봄에 힘을 쓰는데요. 늦봄 때 힘을 쓸 때는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서 안 나옵니다만 오직계 기단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태백산맥 그것을 오른쪽 영동 지방에 빗뿌리고 영서 지방에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팬 영상. 교과 과정에서는 팬 현상을 배우면 고등학교 3학년 지구학 2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내용이에요. 이 재밌는 거를 미국 학생들만 겨우 배우네요. 팬 현상을 일으켜서 영서 지방에 가뭄 또는 경우에 따라서 산불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요 오축해 기단이 늦봄에 하는 일이고요. 반면 초여름 되면 아장납니다. 뭐요? 추워요. 에이, 초여름에 춥다면은 곤란할 것 같고요. 초여름에 장마전선을 만들게 되는 요놈이 오축해 기단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양채형 기단 언제 힘을 씁니까? 봄, 가을이요. 네, 좋습니다. 봄, 가을에. 근데 이 양채형 기단은 이동성 고기압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기압이 왔을 때는 날씨가 맑았다가 고기압이 지나가면서 저기 오면 또 날씨가 흐리는 진할 발광스러운 그런 날씨를 만드는 게 이 양적 기단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언제 있습니까? 예, 여름. 예, 여름에 장호예요. 염, 그죠? 열대 야 해석하는 이렇게 힘을 쓴 놈이 바로 요놈 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X축 기온축과 Y축 습도축을 줬어요. 네. 1, 2, 3, 4. 저거 북태평양 기단 어디 있습니까? 1, 2, 3, 4 중에는 2. 그렇죠? 2가 북태평양 기단 되겠네요. 네. 그 문제 있어. 시베리아 기단 어디 쪽에 있겠습니까? 많죠. 3. 이 시베리아 기온도 낮고 습도도 낮아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뭐 나머지 양적 이런 것들 찾아내실 수 근데 이런 기단이란 놈이요 한 곳에 가만히 머무르면서 기온과 습도가 비슷해진 그런 공기인데 이 공기가 정말로 계속 한 곳에만 평생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단이 이동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만들면 기단을 변지를 가져오겠는데요. 고위도의
대륙에 있던 공기덩어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공기덩어리가 저위도 쪽으로 지나가는데 중간에 바다, 따뜻한 바다를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따뜻한 바다를 지나갈 때 여기서 열도 공급받고요. 수증기도 공급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단 하부가 가열되겠는데요. 기단 하부가 가열되는 과정에서 위쪽 찬 공기하고 아래쪽 따뜻한 공기 서로 잘 섞여버립니다. 고다 운동이 활발해지는데요. 이렇게 서로 사이 섞이는 것을 기층이 안정해진다 할까요? 불안정해진다 할까요? 안정해요. 그렇죠. 불안정해집니다. 기층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은 고다 운동이 활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구름이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높게 솟친 저군요. 적군 전군이 나오겠네요. 아이 깜짝. 이 적군 구름과 함께 소나기 있어. 폭설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위도의 대륙에 폭설을 가져오는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쓰레기예요. 이 하얀 쓰레기를 여러분들이 한 5년 정도 후에는 치워야 할 됩니다. 거예요. 하얀 쓰레기. 지금은 늦죠. 지금은 늦죠. 지금 우리 너무 좋은. 5년 후에도 같은 소리 할 수, 같이 웃을 수 있을지. 수고해라. 안갈 거야. 공부하니까 이해했습니까? 너도 갈지 몰라. 대작 아니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대표적으로 이게 시베리아 기단이 다시 말하면 한랭 건조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 다시 말하면 이건 황해 바다겠죠. 황해 바다를 거쳐서 저위도의 해안가에 폭설을 떨어뜨립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의 서해안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 황해 바다에서 서해안에 폭설이는 거 이거 겨울철인데요. 우리나라 겨울철 황해 바다가 뭔 놈이 따뜻한 바다입니까? 1박 2일 수하면 별로 떠는데 황해 바다 겨울철 수온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5도. 한 1, 2도 됩니다. 야비. 네, 1, 2도 됩니다. 1, 2도가 무슨 놈의 고온이겠습니까? 한데요. 시베리아 기단의 온도는 뭐 영하 40도, 영하 50도 그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따뜻하네. 고온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폭설을 내리게 되겠네요. X축 발원지에서 X축 이동한 거리가 있겠네요. Y축에 대해서 기온의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기온의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있을 점을 그리겠는데요. 있을 점이 올라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수증기가 공급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있을 점과 같은 말이 뭐야? 이 아니라 온도 쭉 쳐요. 절대 습도죠. 현재 지증이랑 수증기 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대식 말고요. 대신 있을 점과 기온이 같다 이 뜻인 거지. 포화됐다. 또 연결이 시작해. 연결 시작됐다. 또 구름.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오 이거 너무 이해됐어요? 멋있다. 되겠나? 예. 예, 기단의 변질까지 소개를 해봤습니다. 페이지 82쪽 A 스텝입니다. 기단과 다시 보충 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올 수 있도록. 예. 마시고 와서. 어? 물 마시고. 아마 목요일 날 병선생님이 이 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소개해 주실 거예요. 근데 뭐 한 번 듣다 두 번 듣다 알아서 더 많이 들어보십시오. 문제풀이 더 확실하게 공부하시고요. 알겠어? 항상 하지만 개념 완성 뭘로 완성이 되는 거야? 문제풀 완성되는 거야. 여기 문제 안 풀고 개념만 열심히 들었다. 잘 공부 안 된 거예요. 문제 풀어야 잘 공부되는 거야. 그게 내신 연결과 됐던 문제가 됐던 또는 정규 교과 과정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뭐 아마 그게 무슨 문제지? 하이퍼인가? 하이퍼야? 뭐 그런 걸로 풀든 간에 알겠어요? 기단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저기요, 당신들 내가 82쪽을 읽으는데 어떻게 84쪽까지 넘어갔대요? 어머나. 어? 다 읽어서 넘어가는 게야? 좋습니다. 자, 다음 얘기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파트네요. 예, 첫 번째 파트가 아까 기타의 내용을 했다면 두 번째 파트는 전선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공기 덩어리가 부딪힌다고 했었을 때 이 부딪힌 두 공기 덩어리가 쉽게 혼합이 됩니까? 하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공기층이 이제 분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전선 또는 전선면이라는 힘을 쓰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서로 부딪혔어요. 이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는 과정에서 전선면의 기울기가 굉장히 크다겠습니다. 땅에 들여온 전선을 3차원적 입체적으로 그린 거는 전선면이라는 힘을 쓰고요. 그게 지상에 들어진 경계면은 전선이라는 힘을 쓰는데 이렇게 돼 있는 전선을 할랭 전선이라는 힘을 씁니다. 네. 이 할랭 전선은 요 뾰족한 분이 한 분이 전선의 이동 방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가 서로 만남에 있어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를 무사하게 타고 오르는 완만하게 타고 오르는 전선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이런 놈은 우리가 온난 전선이라는 이름을 써요. 예. 근데 이런 할랭 전선과 온난 전선은요 실상 독립적으로 혼자 돌아다니는 경우보다는 온대 저기압과 함께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온대 저기압 저기압의 중심에 대해서 할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이런 배치를 가지게 되는 온대 저기압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온대 저기압을 이런 식으로 단면을 잘라본 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온대 저기압에서 구름이 있는 영역과 강수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부분인데요. 구름이 있는 영역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강수 구역은요. 할랭 전선이 좁은 구역과 온난 전선이 이제 앞쪽 구역에서 그렇게 이제 강수 구역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관측자가 이쪽에 있습니다. 관측자 1입니다. 관측자 1이 있습니다. 이 관측자 1은 온난 전선 앞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온난 전선이 통과 전에 비해서 통과 후에 각각 기온이라든지 기압이라든지 풍향의 얘기를 소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저기압은 북반구 기준으로 저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간다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반시계 방향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그림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왜 이래 하는 부분들은 G2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3학년에 들어가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전향력. 예, 전향력뿐만 아니라 기압 경도력과 마찰력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훨씬 복잡하죠? 귀찮아요. 예.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그런 복잡한 프로세서를 중3 학생들이 내신적으로 풀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일단 결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시 방향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게 북반구에서 저기압을 방해되어 있고, 그래서 온대 저기압이 있었을 때 할랭 자석의 뒤쪽에는 이런 바람이 불어요. 참고로 바람의 풍향은 어디에서 옵니까가 그리고 몇 개입니다. 동풍은 동쪽으로 가는 바람입니까? 동쪽에서 오는 바람입니까? 동쪽에서 와요. 동쪽으로 오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 바람을 얘기하고 있죠. 이 바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와요. 옵니다. 뭐라 부를래? 이 바람은요? 남쪽과 서쪽에서 양서풍. 오죠. 좋습니다. 남서풍이라고 해요. 남동풍. 다시 묻겠습니다. 관측자가 어디 있다고? 온난전선 앞쪽에 관측자 1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지금 당장에 기온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주 찬 공기에 있었습니다. 추워요. 조금 있다가 온난전선이 쓱 통과한다고요.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기온은 올라가야 되겠군요. 네. 기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기압은 온대 저기압 중심이
이게 편서풍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요. 네. 하시면은 저기하고 중심이 좀 더 사이에 가까워져요. 또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라는 것은 밀도가 작은 가벼운 공기예요. 밀도하고 압력은 비례해요. 압력은 내려가요. 풍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지금 남동이 불었는데요. 이후에 뭘로 바뀐다? 남서풍으로 바뀌어요. 네. 되겠습니까? 그 다음 구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데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옆으로 많이 퍼진 층운형 구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난층운에서 있을 비 영역이 옷을 비, 뭐 가랑비, 강비. 뭐 또는 지속적인 비, 소나기. 소나기는 아니에요. 깜비.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어쨌든 이런 약하게 내리는 비가 오랫동안 내리다가 그치네요. 그래서 통과 후 날씨는 이슬비에서 뱀으로 바뀝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네. 온난의 통과 얘기였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82쪽 온난 전선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선 및 기울기 완만했고 치문형 흐름 넓은 직석의 지속적인 비 이동 속도 상대적으로 느려요. 기온은 올라가고 기온은 내려가고 풍향은 저따 식으로 바뀌어요 하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마지막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안 외우면 알잖아요. 안 외워서 안 외워서는 후방은 없다. 근데 왜 이거 두 개를 붙여놨을까요? 온난 관련은 아니요, 생활이랑 주각을 한 시험에 붙여놨을까요? 우리가 문화생지 4개 다 합치는 학교도 있어요. 왜 그래요? 어떻게 합쳐요?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1, 2, 3, 4 다 치면 되지. 중앙수 안 치는 친구들은 1, 2, 3, 4 다 치는 거. 샵3 학교는 1, 4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꼴랑 내신 요 정도 내용 갖고 뭐가 양이 많다고 그래요. 자, 이번에는 관측자가 여기 있겠답니다. 관측자 2가 여기 관측자 2가 있겠답니다. 관측자 2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당장의 날씨가 갯 날씨였는데요. 한랭제에서 쓱 다가온답니다. 한랭제에서의 통과 후에 하겠습니다. 기온은 어떻게 될까요? 추워져요. 그렇죠. 창문에 쓱 들어오니까 기온은 내려갈 것 같네요. 네. 기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높아져. 기압은 찬 공기, 무거운 공기, 밀도 큰 공기. 그래서 맞아요. 밀도가 높아지니까 압력도 높아져요. 또는 관측자 2 입자에서 온대 저기압의 편서풍 따라서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기압 중심이 자기한테 멀어지다 보니까 기압이 올라가잖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풍향은 어떻게 됩니까? 남서풍 불다가 이제 갑자기 북서풍으로 바뀌네요. 네. 갯날씨였대.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소낙성 비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름을 보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빠르게 밀어올리는 것에 대해서 높게 솟구친 저구형 구름과 함께 소낙성 강우가 내릴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 내용이 페이지 82쪽에 한랭전선 온난전선의 특징하면서 앞에 파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다시 볼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온대저기압을 통과한답니다. 온대저기압을 통과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기온이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네요. 기온이 올라가요.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렇지. 온난전선이 통과하잖아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게 뚝 떨어진데 한랭전선이 통과하는 그림이에요. 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기압은 어떤 그림이겠습니까? 하네요. 기압은 이런 그림이 기압이 나옵니다. 아 그렇죠. 나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기온처럼 어쨌든 온라인 타고 오면서 또는 온라인 통과하면서 기압이 낮아졌고 한라인 통과하면서 또 기압이 높아지는 이런 그림이 기압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온난 통과 전에 구름 쫙 끼고요. 풍향 어느 쪽? 남동풍. 빨리 안 나네? 네. 예, 뭐 풍속은 그렇게 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 점 찍어놨어. 무슨 뜻이야 이거? 비 온다. 오케이, 비 오는 그림이에요. 아 네. 온난 통과하고 나니까 구름이 겼네요. 말하나. 풍향은 어느 쪽으로 바뀌었다고요? 남서. 네, 남서로 바뀌었어요. 되겠니? 네. 갑자기 기온 뚝 떨어지면서 구름이 짜득 꼈어요. 풍향은 네, 북서풍으로 바뀌네요. 요 그림은 뭘까? 선한 이. 예, 이 그림은 소나기가 온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패턴이죠. 이해됐습니까? 네. 시점을 보겠습니다. 시점이 이쪽이 T1 시점이에요. 이쪽이 T2 시점, T3 시점 할게요. T1 시점에서 바람은 어떻게 붑니까 하면 이렇게가 T1 시점에서 바람이 붑니다. 네. 반칙대치에서 T2 시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바람이 이렇게 바뀌었죠. 네. 네. 떴다고 그랬지. 막 네. 쏘면 그렇죠. 네. 그렇죠. T3 시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풍향이 국서풍이래. 북서풍으로 T3 바뀌게 됩니다. 네. 시방. 풍향이 T1, T2, T3 시계야 반시계야? 시방. 너무 줄지 마세요.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화되겠습니다. 아. 온대저기압이 지나가는 위치의 관측자가 온대저기압 중심보다 저위도에 온대저기압 중심보다 남쪽에 있으면 풍향이 남동에서 남서를 지나 북서로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랬습니까? 네.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전형적인 패턴. 남동, 남서 그리고 북서 변화는 전형적인 패턴이야. 알겠어? 예. 수능 10년의 역사 동안 관측자가 온대저기압보다 북쪽 및 고위도에 있던 적은 딱 한 번 나왔어. 시험 문제 점수 개박살이었어. 온대저기압? 시계 동그라미 치는 뭔 말인지 알겠어?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관측자가 어디 있다고? 대전기압보다. 온대저기압 중심보다 남쪽 온대저기압 중심보다 저위도에. 알겠어? 네. 이렇게 비비자면서 저 꼬득꼬 거기 끄덕끄덕이야. 페이지 82쪽 온단전선, 한랭전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십시오. 이전선 말고 구리전선 말고 야 누가 또 편지라고 있냐? 아 누구야? 이것이 내신 컵에 나타나는 거야. 쌤 열받아서 헤라볼라 뒤져 죽으라고 지금 의사지 낸 거지. 이렇게 즐겁게 웃어. 뜨끔 들켰다 이런 거지. 그런 거 같은데. 그지? 진짜. 날 사랑할 필요 없고 점수만 받아와 100점 받아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아 100점. 얘들아 평균 100점 가자. 과연? 일단은 10의 자릿수에서 올리면 할수 있어요. 야 나보다 안 나온 새끼들은 반성해야 돼. 아따 이놈 새끼들 한마디만 하면 그냥 두 마디 열 마디가 나와요. 양성 피드백. 예 맞아 이거 양석 피드백이거든. 이거 주말 브레이크 없으면 진짜 터질 때까지 얘기할 거야. 맞네 양성 피드백이네. 정해졌습니까?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전선을 얘기를 함에 있어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할 때 속도를 얘기했습니다. 누가 더 빠르겠죠? 한랭전. 한랭전선의 속도가 좀 더 빠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되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서로 겹쳐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겹쳐진 이 파트를 뭐라 부릅니까 하면 네. 이 우리 부분은 분명히 일부러 그랬어. 회색 전선이라는 이름을 써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속도 차이에 의해서 겹쳐진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 회색 전선의 이쪽을 단면을 그려보면 한랭의 회색 전선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찬 공기, 더 찬 공기, 위에 따뜻한 공기. 한랭형 회색 전선의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온난 회색 전선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회색 전선 대체로 남북 방향 많이 그려집니다. 이해됐습니까? 애나 그렇다면 장마전선이 일어났을 때 말하는 건데요. 장마전선 우리나라에 대해서 초여름에 오축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힘겨루게 하겠답니다. 찬 공기가 북쪽에, 따뜻한 공기가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전선이 이렇게 동서방향 정체전선, 장마전선이 형성되는데요. 장마전선, 정체전선과 장마전선 중에 누가 더 넓은 의미야? 정체. 예, 정체전선이 더 넓은 의미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마전선은 남북간의 찬공기 따뜻한 공기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주로 동서방향으로 장마전선이 형성되는데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는 그림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오르는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렇죠? 방향에 대해서 같은 방향이 있습니까? 방향에 대해서 서로 반대 방향이 있습니까? 맞네요. 이랬어요? 네. 그리고 동서방이 되겠네요. 자, 아까 구름의 영역을 소개해봤는데요. 구름은 한랭전선 뒤쪽이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한랭전선의 뒤쪽에 구름이 있어요. 다시요. 온난전선의 앞쪽. 아프죠. 앞쪽에 구름이 있겠군요. 온난전선의 앞쪽에 구름이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전선을 그렸다면 강수 구역은 뭘 할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입니까? 중부지방입니까? 중부지방에 비옵니다. 네. 이해됐어? 네. 말뜻 알겠어? 예. 전선을 그려놓았다면 전선의 북쪽에 구름이 껴있고 비가 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려놓고 구름을 보는데 구름 사진이 이렇게 구름 사진이 펼쳐져 있대. 남쪽. 1번, 2번 정체전선 1번 라인 쪽이다. 2번 라인 쪽이다. 2번. 예, 2번 라인 쪽이 정체전선 라인 쪽이다.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예. 그렇다면 중부지방에 비를 내리게 하는데 이 비의 수증기의 공급원은 A. 찬바다 쪽입니까? B. 따뜻한 바다 쪽입니까? 따뜻한 바다. 그렇죠? 수증 공급은 북태평양 기단에서 수증 공급이 있었습니다. 북태평양 기단 쪽에서 수증 공급이 있었고 중부지방에 장마 물폭탄 떨어뜨리는 과정이에요. 알겠습니까? 혹시 장마 언제 온다는 얘기 보고 있었습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네. 점점 습해지는데. 아 맞아. 근데 이때 비 안 오면 여름엔 주고. 여름에 쓸 물이 없어요. 아. 우리도와 저희도 에너지. 아 되게 됐어요. 자, 페이지 82쪽 보충자를 보시면 폐색전선 및 이제 정체전선, 특히 장마전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지금 화장실 좀 어떠세요?
자, 우리가 뭐 기압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고기압과 저기압을 줄 수 있겠죠. 고기압은 1기압보다 높아요. x. X. 예, 이건 단순하게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냐 또는 낮으냐로 고기압과 저기압을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고요. 저기압은 반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다시 맞냐? 아니요. 예, 이렇게 해야 반시계 방향이죠. 네. 그림이 그리기가 힘든데요. 자, 이게 북반구 기준이에요. 남반구도 얼마든지 반대로 그려낼 수 있겠죠. 네. 되겠나? 물론 학교생들 중에서 변태스럽게 남반구형 얘기를 내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북반구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면은 상공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하네요. 상공에서 그 공기를 메꿔줘야 되겠죠? 하강기류. 하강기류가 생깁니다. 이 하강기류가 생긴다는 것은 단열 압축 쪽에서 기온이 올라가고 이땐 구름도 사라져요. 다시 말하면 맑은 날씨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렇다면 저기압 쪽은 바람이 불어 들어왔죠. 들어온 바람이 올라가요. 상승하겠네요. 네. 상승기류는 여러분들이 뭐 앞에서 공부해봤지만 상승기류 단열, 팽창,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구름 생성, 날씨가 흐린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흐린 쪽에 관심 있겠습니까? 맑은 쪽에 관심 있겠습니까? 그린 쪽이요. 당연히 흐린 쪽이죠. 흐린 날. 그래서 언제 비 올까? 이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물론 비 오기를 확고대하는 여러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겠죠. 지난번 선거 시절에 남부지방이라든지 강원도 쪽에 엄청난 산불이 형성됐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이 방화를 해갖고 한 3천억 정도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뭐 비라도 좀 싹 좀 내리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만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네요. 자, 어쨌든 그렇게 상승 기류가 있는 모습인데요. 이건 지상이에요. 그러면 지상 한 5km 이상의 상공에서는 하겠습니다. 상공에서 바람이 이렇게 갑니다. 저기압의 상공은 고기압 나오고 고기압의 상공은 저기압 나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태풍. 예, 해리풍 얘기할 때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낮의 상황이에요 했습니다. 누가 고기압이고 누가 저기압이에요? 육지 쪽이 저기야. 저기압, 바다 쪽이 고기압.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이 불겠는데요. 이런 기류하고 얘기가 제가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저기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저기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저기압을 구분해 보면 온대 저기압과 열대 저기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열대 저기압은 흔히 태풍. 태풍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기도 하죠. 온대 저기압은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을 동반하고 등압선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그리고 편서풍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움직입니다. 반면 열대 저기압은 등압선이 동심원이고 훨씬 등압선 폭이 좁네요.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며 참고로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 데에서 절대로 적도는 아니에요. 적도에서 발생하진 않아요. 열대에서 발생하는데 이런 포물선 운동들입니다. 이쪽에서는 무역풍에 의해서 이쪽에서는 편서풍에 의해서 이런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겠다고요. 물론 우리나라 쪽은 편서풍 지역이죠. 그래서 태풍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아쉽게도 우리 교재에서 저기압은 중3에서는 태풍 얘기가 그렇게 소개가 되지 않았네요. 아쉽죠? 아쉬워요. 예. 너무 아쉬워요. 뭐 기왕치다 그래도 한 거니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와. 우리가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위도에서 강한 상승기류가 일어나서 쭉 올라가는데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위도 한 30도 근처에서 하강기류 그립니다. 이런 순환을 뭐라 부르지? 헬리스나.
해들리 순환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알았어. 반면 극에서 창공에 내려왔는데 60도제에서 상승해서 이렇게 도는 순환이 있었습니다. 순환. 그렇죠? 이걸 극순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사이에 인겨 있는 30에서 60도 사이의 위치에 중이동인데요. 이 사이는 페렐순환이라는 이름을 써요. 이 페렐순환은 마치 톱니바퀴 돌듯이 헤들순환이 내려가니까 같이 따라 내려가고 같이 따라 올라가는 이런 페렐순환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무역풍대와 편서풍대와 극동풍대로 구분될 수 있겠죠. 위도 30도 한번 볼까요? 위도 30도는 굉장히 큰 하강 기류가 내려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그거 열대 공기요. 위도 30도 여기는 아열대 고압대 또는 중위도 고압대가 들어있습니다. 위도 60도 인근에선 상승 기류이네요. 여기는 한대 전선대라 하는데 이 한대 전선대가 저압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의하겠습니까? 네. 대규모 하강 기류가 있어요. 네. 하강 기류가 만드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압을 만드는 방법으로서는 위도 30도 인근에 대기대 수단의 큰 하강을 통해서 키 큰 고기압 또는 온대 고기압, 온난 고기압이야. 이걸 만드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수직 고도에 따른 등압을 나타내겠습니다. A 지역과 B 지역 누가 고압에 있는 지역이겠습니까? 삐지요. 예, B가 더 고압이죠. 이게 등압이랬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키 큰 고기압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 나가는 그림이 펼쳐지는 건데요. 이런 대기대 수단의 큰 하강 기류가 있는 게 대표적인 키 큰 고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이에요. 키 큰 있다는 것은 뭐도 있을까? 키 작은 고기압이 있겠는데요. 키 작은 고기압은 여기까지만 고압되고요. 이외에는 위쪽은 저압대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얘는 복사 냉각을 통해서 공기가 착 가라앉아요. 복사 냉각. 대륙에서 구름 없이 공기가 착 가라앉아서 만드집니다. 이름이 시베리아 고기압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얘는 어떻게 만드시는 거라고? 대기대에 순환의 큰 하강 기류가 만들어질 때 키 큰 고기압, 온대 고기압이 만들어지고 키 작은 고기압은 할래 고기압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근데요, 어차피 고기압이다 보니까 날씨가 맑아. 별로 관심이 없죠. 뭐가 관심 있다고? 저기요. 저기압 훨씬 관심 있다고요. 저기압 다시 한 번 더. 온대 저기압은 하늘 전선, 온난 전선 동반해요. 얘는 전선 동반하지 않아요. 사대표 방향의 등압선이고 등압선 방향이 그렇게 크지 못해요. 풍속은 그렇게 안 강해요. 편서풍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요. 반면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진 열대 저기압은 무역풍 따라서 편서풍 따라서 폼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나? 네. 그렇다면 에너지원이 무엇입니까? 언제 소멸하겠습니까? 하는 것을 따져야 되는데요. 온대 저기압의 에너지원은 기층의 찬 공기, 따뜻한 공기, 기층의 이 포텐셜 에너지 차가 됩니다. 또는 뭐 위치에는 차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소멸됩니까 하면 폐색 전선이 형성되면 소멸된다. 자, 잘 들어. 폐색 전선이 형성되면 소멸된다. OX. X예요. 폐색 전선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기압이 더 떨어지면 훨씬 더 발달한 타입이에요. 소멸은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결국엔 소멸되면 기층의 분비가 일어났을 때 소멸되겠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하면 처음에 고위도 쪽과 저위도 쪽에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서로 부딪혀서 층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면 바로 한대전선대예요. 여기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한대전선대가 딱 위도 60도에만 걸쳐 있는 건 아니고요.
한대절선의 파동 때문에 파행 때문에 육주보다 더 위쪽과 육주보다 더 아래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와중에 나중에 하나 툭 떨어져 나서 온대 저기압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역시 지구과학 2에 들어가면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끔찍할 거예요. 재밌다면서. 원래 과학은 끔찍할수록 재밌어요. 아, 선생님 생각에 가장 끔찍한 게 뭐예요? 요 뭐 지구과학 쪽에서 말입니까?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과학에서. 당연히 심리학이죠. 뉴턴이 뭐라 했습니까? 심리학 과학이 행성 운동만 알아도 사람 속마음 모르겠다고요. 니들은 다른 사람 속마음 아니야? 모르긴 해. 야 알면 자, 다시 한 번 더. 이런 놈이 중간 단계 다 거치고 소멸된다는 뜻은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아래쪽이 찬 공기, 위쪽이 따뜻한 공기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열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은 무엇입니까? 하면 수증기의 작용. 수증기의 음결열입니다. 얘 음결열 대신에 수문열, 난 진짜 재밌어. 장열이라는 걸 써도 좋겠고요. 그렇다면 언제 소멸되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수증기의 공급이 차단되면 되죠. 수증기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찬바다로 가거나 아니면 육지에 상륙하는 과정이면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겠고 소멸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저 위도의 따뜻한 공기가 고위도 찬 공기 서로 부딪혔다 했잖아요.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인데요. 바로 여기가 정체전선. 정체전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장마전선 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정체전선이에요. 그러다가 흔히 말하는 파동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힘결을 하는 와중에 순간 틀어져서 한쪽에 한랭, 한쪽에 온난 만들어집니다. 얘는 한랭과 온난의 속도 차이 때문에 점점점 좁혀지다가 심지어 폐색 전선도 만들어내고요. 이외 찬공기 아래쪽을 따뜻한 공기 위쪽을 다 차지하게 되면 그때는 기체의 분류와 함께 소멸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이죠. 바뀌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태풍과 같은 그런 기상현상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 온대 저기압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예, 그래서 세 번째 기압과 날씨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저기압과 고기압에 대해서 했는데요. 아마 교재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리해 주십시오. 선생님. 예, 주셔가지고. 하세요. 뭐 시험 범위가 이게 다 들어갔습니다 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 필요한 학생들은 정리해 주시고요. 어차피 또 학년 더 올라와서 또 한 번 더 나와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여러분이 중학교에 배웠던 내용에 살짝 살붙이면 고등학교 내용이 나와요. 방금 뭐 이상한 소리 나왔어요? 그 거기다 살짝 살 넣으시면 대학교 때 나와요. 예, 아니면 대학교에서는 어마무시하게 헐컵 해야 돼요. 얼마나 뜯어 고쳐야 되는데. 대학교 가면 우스갯소리 그렇게 하죠. 이들이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 다 잊어라. 와우. 자,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계절별 날씨에 대해서 소개하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태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름이면 해보겠네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누가 더 고기압입니까? 남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죠? 예, 여기가 고기압이고 시베리아 육지쪽이 저기압 걸립니다. 해풍의 해풍처럼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등압선을 내니까 이런 남고 북저의 기압 배치가 나오겠고요.
바람은 이런 식으로 불겠네요. 계절풍 뭐지? 남동 계절풍. 그렇죠. 남동 계절풍이 부는 이게 여름이에요. 그럼 뻔하게 반대쪽으로 겨울이네요. 겨울은 시베리아 고기야. 어느 쪽이 고기압입니까? 예, 시베리아 쪽이 고기압 되겠고요. 태평양 쪽이 저기압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압선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등압선이 형성되는데요. 그래서 얘는 서부 동전 기압 배치가 되겠고 바람은 북서 계절풍이 불어오겠습니다. 특히 이 북서 계절풍 불어올 때 아까 기단의 견줄 봤죠? 그래서 서양의 하얀 쓰레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런 게 싫어. 하얀색. 근데 보통 눈 좋아하잖아요. 민간인은요? 군대 가면 안 사. 민간인은요? 인간이는요. 군대 예. 가면 안 사.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인간이는 이거 군대 가서 하루 종일 쉬어봐. 누가 나 때는 통일하겠지. 그거 나 때도 그랬어요. 모든 세대부터. 희망 없습니다. 여름 자식 나와야 여름 자식도 똑같은 소리 할 거야. 그렇다면 아까 한번 살짝 나왔습니다. 장마철 한번